가볼게요. 그러면 세 단계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5년 정액법으로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5년 정액법으로. 그래서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시인 부족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송금 산입하셔야 돼요. 상각 부인액이 나오면 송금 불산입하겠지만 시인 부족액이 나와도 원래 감가상각은 송금 산입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업무 사용 금액과 관련된 거예요. 업무 사용 금액.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미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하고요. 3단계는 연간 한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연간 한도를 비교한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해볼게요. 1단계. 거기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대표이사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X7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사용을 했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조정을 해보래요. 취득가액이 6천만 원이고요. 보험료 유류비 200, 300이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이 되어 있고 업무 사용 비율은 800만 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 조정이 필요해요. 자,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6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6천만 원. 그리고 X1년 1월 1일에 취득했잖아요. 월할 생각 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5년 정액법이면 0.2죠. 그리고 12분의 10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요게 1200만 원, 600만 원이니까 시인 부족액 600만 원이 생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송금 산입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송금 산입하세요. 마이너스 유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의 취득 관련 비용으로는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냐? 12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결산서상에 600만 원 들어오고 세무조정 송금 산입 600을 통해서 과세소득인 1200만 원 이 범위액만큼 송금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업무 사용 금액을 보면 취득 관련 비용이 있을 테고 유지 관련 비용이 있을 거예요. 취득 관련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손금 산입한 것까지 합쳐서 유지 관련 비용은 토탈 500만 원 있는 거죠. 200만 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중에서 업무 사용 금액이 있고 업무 사용 금액이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 업무 미사용 비율이 몇 프로예요? 업무 사용 비율이 80%니까 업무 미사용 비율은 20%가 되겠죠? 20%는 인정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20% 금액이 1700만 원 20%가 되니까 340만 원이 될 거고 이 340만 원은 상여 처분하는 겁니다. 상여. 자, 얘는 상여. 그래서 손금 불산입 그리고 상여 처분한다. 그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토탈리 얼마의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1700만 원의 비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340만 원을 부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40만 원 부인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거. 그러면 1200만 원에 여기 20%만큼 부인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40만 원 부인돼 있을 테고 500만 원 20%가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은 여기서 부인이 돼 있고 두 개 합치니까 얼마예요? 340만 원이죠. 요게 부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할 일은 뭐예요? 요 1200만 원 중에서 240만 원을 제외한 게 지금 취득 관련 비용 중에 송금 인정된 거잖아요. 그 중에 연간 얼마까지? 800만 원까지는 송금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3단계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1200만 원 곱하기 80%. 이게 송금 인정받는 금액이고 그것과 연간 한도 800만 원을 비교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960만 원에서 800만 원 빼니까 160만 원이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얘가 손불대고 유보입니다. 손금 불산입. 유보. 그래서 유보 잔액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600에서 160을 네팅한 마이너스 440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요 단계로 푸신다. 1차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2차 시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나왔던 1차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계사 18년 문제 한번 볼게요. 회계사 시험 법인세가 한 13개에서 15개 사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세무사 시험은 10개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많아. 회계사 시험은. 세무사 시험은 절반 정도 나오고 어떤 애는 3개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요즘 점점 계산 문제가 좀 많아지고 문제 타입이 세무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점점 옛날보다는 좀 쉬워지고 있어. 회계사 시험도요. 거의 비슷해 난이도는. 그래서 객관식의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공부를 한다. 이거는 일단은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집에 가겠다는 얘기야. 요즘 말로 면유예 막 이런 거 하겠다는 뜻이야 지금. 왜냐면 뭐 사유예 나 이런 표현 잘 익숙하죠. 사유예가 4개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 유예가 4번 한다는 건가? 씨발 이게 뭐지? 어쨌든 시험을 2번씩 봐서 그래. 어쨌든 간에 anyway 세무회계 이거 붙어야 되거든. 세무회계 붙으려면 이걸 못 풀면 할 수가 없어. 몇 달 동안에.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죠?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야 우리는 말 문제만 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 할 거야 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동체방 가가지고 세무회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그래서 계산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돼. 여기 있는 건 진짜 필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객관식 중에서 필수 문제만 찍어주세요. 씨발 여기가 다 필수 문제야. 이렇게 줄여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빼? 이건 인간적으로 아니라는 거지. 인간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제 실제 문제 가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영리내국법인 A에 21기 사업년도 업무용 수용자 B가 있고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고 21기 말 업무용 수용자 B와 관련된 유보 잔액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랑 3단계에서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뭐 툴에다 넣어서 풀면 되니까. 21년 1월 1일에 임원 전용 업무용 승용차를 1억 2천에 취득하여 사용했고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이다. 그리고 관련 비용이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있고 유류비 등이 400만 원이 있어요. 취득 관련 비용이 2천만 원 그리고 유류비, 유지 관련 비용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을 빚이 작성했고 그에 따라 확인되는 비율이 90%래요. 그 옆에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있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 등 특별 법인의 경우 근로자 수가 5인이어야지 다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넘으면 특별 규정이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연간 한도 400만 원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1단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1억 2천 곱하기 정액법이죠. 자, 언제 취득했는지도 보셔야 돼요. 월할 생각하는 거니까. 연간 한도도 월할 생각해요. 800만 원도 월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그러니까 12개월 풀타임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400만 원이고 여기가 2천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 뜨죠. 우선 마이너스 400.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 관련 비용이 있고 유지 관련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취득 관련 비용 얼마 쓰면 돼요? 여기다. 얼마? 2,400. 정확해요. 너 이해하면서 듣는 거 맞구나. 400만 원 마이너스 요 2,000이에요. 결국 범위에까지만 여기 취득 관련 비용이 오는 거고요. 유지 관련 비용은 역시 400만 원 되겠죠. 거기 아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몇 %만 인정받는 거예요? 90%만 인정받는 거죠? 10% 이것은 상여처분되죠.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몰라도 할 수는 있긴 있죠.
근데 2차까지 생각해서 상여 처분이 얼마인지 보는 거고 유보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2,800만 원의 10%니까 280만 원은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00. 그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400에서 240만 원, 여기 400만 원에서 40만 원 해서 280만 원이 된 거고요. 그럼 마지막 한도를 계산한다는 건 요놈하고 비교하는 거죠. 요놈.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놈은 2,400만 원 곱하기 90%만큼 인정받은 거죠. 그것과 800만 원의 차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 차이 금액이 얼마냐면 1,360만 원입니다. 유보 잔액은 1,360만 원 그대로가 아니라 얘하고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팅 치면 960만 원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얘가 차량 일지를 쓰지 않았어요. 업무용 차량 일지 한번 바로 여기다 해볼까요? 이 케이스에 90%라고 했잖아요. 일지를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자, 일지를 안 써도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야. 이거는 일지 여부하고 상관없어.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정액법 하는 거고 400만 원. 그러면 역시 취득 괜히 줬어. 2,400 유지 관련 비용이 4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얼마까지 인정해 주는 거야? 1,5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1,500만 원. 그러니까 2,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뺀 금액은 나머지 다 상여 처분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00만 원 되겠죠? 1,300만 원은 상여 처분이 돼요.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다시 그림을 그려 생각해 보면 이 중에서 여기에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1,300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떨어지는 금액이 1,500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비율대로 계산하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건 총 2,800 중에서 1,500만 원. 요게 업무 사용 비율이 되는 겁니다. 요게 업무 사용 비율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도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비율이 좀 안 떨어지긴 하지만 자, 감가상각비 송금 인정받는 게 2,400이잖아요. 곱하기 분모에 뭐를 넣으면 돼? 2,800 넣고 분자에 1,500. 요게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이해하시겠죠? 그것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요 차액이 나오겠죠? 그걸 다시 송금분산입 유보하시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업무 차량 일지를 안 써도 이렇게 비율로 계산한다. 분자가 픽스돼 있다. 이해하시겠죠? 분자가 픽스돼 있어.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